안녕하세요. 텍스테이션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이번 주 서초 고민, 세금 고민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두 개신데 이게 한 가족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질문에 대한 전제가 너무 모호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내가 주택이 지금 두 개다. 근데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서초에 있는 아파트에서 2018년 3월에 매수를 했어요. 2018년 3월에 매수를 해서 현재 2년째 거주 중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남에 제가 주택이 또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걸 먼저 팔 건지에 대한 답변이 솔직히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딱 전제로만 봤을 때 그냥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과세 받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에 본인하고 아내, 그러니까 아내랑 남편은 취득세가 몇 프로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부부가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2017년 11월에 매수, 종전주택이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주택은 2018년 3월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새로 먼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먼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득하고 나서 1년 이후에 신규 주택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전주택을 이제 3년 이내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죠. 근데 이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전부 다 충족하고 나서 3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전제가 우선 깨졌어요. 왜냐? 종전주택 17년 11월에 취득하고 나서 1년 이후니까 18년 11월 이후에 취득을 했었어야 비과세가 가능했겠죠. 결국 1년이란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과세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이 있어요. 내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두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요. 그럼 서로 주택이 하나씩 있었을 때는 비과세가 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해서 주택 두 개 됐으니까 너희들 비과세 못 받아라고 하면은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인으로 인해서 합가가 됐었을 때는 결국 주택이 두 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이 두 개 중에서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줄게. 말 그대로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의 거를 주택수에서 5년간 카운팅을 안 할게.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 거를 5년간 카운팅을 하지 않을게. 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했으면 비과세가 될 것 같아요. 가장 유사한 게 또 뭐가 있냐면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고봉양하기 위해서 같이 또 이렇게 동고봉양 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이런 기간을 맞췄을 때 비과세를 해줘요. 자, 어쨌든 다양한 상황의 비과세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혼인 합가인 상황인지 아니면 동고봉양의 합가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답을 못 내리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의 그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혼인 합가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최근에 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미 통과가 됐는데 혼인 합가가 5년이었어요. 5년. 너무 짧았단 말이에요. 그럼 5년 지나면 결국 두 주택으로 봐가지고 나는 비과세 못 받는 거냐? 라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딱 예시가 딱 지금 질문 주신 사항이 그래요. 왜냐? 17년 11월에 샀고 18년 3월에 샀어요. 그럼 이분은 5년 지나면 종전주택 5년이 몇 년도예요? 23년 11월이잖아. 이미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지금 억울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 개정세법 말할 때 혼인합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 개정이 이제 10년으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5년 지나신 분들, 근데 10년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기다려라. 기다렸다 팔아라. 왜냐? 5년 지나서 나는 이제 비과세 못 받는 줄 알았는데 10년으로 연장이 되면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내용은 봐봐야 되겠지만, 5년 이후 지났지만 10년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혼인합가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2017년 11월에 매수했었던 이 주택 혼인합가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양한 요건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새로운 세법 개정이 적용이 되면은 나에게 어떤 강력한 영향이 미치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 나에게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17년도 11월에 성남 주택 취득했으면 지금 얼마나 올랐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치가 많이 올랐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택을 먼저 비과세를 받고 팔고
물론 비과세 요건을 맞춰봐야 돼요. 성남의 그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면 거주 요건도 지켜야 되고 다양한 요건들에 대한 체크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18년 3월에 매수한 서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성남거 비과세 받고 없애면 서초 거만 딱 남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2년 이상 거주 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거주 요건까지 채웠기 때문에 또 똑같이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도 똑같이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주택 양도 전에는 항상 세법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과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양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명의 관련된 질문입니다. 취득세는 아내랑 남편이 각각 몇 프로 적용을 받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땐 추가로 취득할 때 취득세가 몇 프로 나오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부가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상관없이 세대별로 따지기 때문에 취득가액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구 전체 내에서는 법률론으로 이미 결혼한 상태라고 한다면 주택이 이미 두 채입니다. 물론 다른 상황을 알 수가 없죠. 제가 여기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두 주택이다. 그러면은 내가 조정대상 지역 내 추가로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한다라고 하면 몇 주택이요? 3주택 중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고, 3주택 중과세 지금 취득세율 몇 프로죠? 자, 국민주택 규모 초과를 하면 13.4%,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84제곱미터 이하다라고 한다면은 12.4%, 아주 높은 고율의 세금을 적용받으니까 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라고 권하기가, 이 선택 권하기가 말이 안 나오죠. 왜냐면 10억이면 취득세가 뭐 1억 3천, 그 다음에 1억 2천만, 아주 높은 수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비조정 대상 지역 살 겁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죠? 강남 3구랑 그 다음에 용산,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용산, 이 네 가지 지역이고, 네 곳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3주택부터 뭐가 적용되죠? 똑같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8.4% 아니면 9%가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8.4%, 초과를 한다 그러면 9%, 아주 높은 고율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죠. 비조정 대상 지역은 4주택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12.4%와 13.4%가 적용이 돼요. 어찌됐든 지금은 세율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체크를 하셔서 추가 취득을 할 때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취득세가 사실 거래 이제 취득을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인데 이 부담이 커서 사실은 주택수를 무작정 늘리는 걸 권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점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추가로 취득하는 게 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전제가 안 나와서 사실 답변 드리는 게 좀 뭐할 수 있겠지만, 주택이 아닌 것에 대한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이 없죠. 그래서 4.6%의 취득세가 적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에 대해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 취득세가 더 낮은 그런 적용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문의라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부 공동명의로 팔 때랑 그 다음에 단독으로 팔 때 이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양도소득세 마찬가지예요. 각각 지분이 5대5로 있다 그러면은 자기 50%에 대해서 서로 각각 판단해가지고 비과세도 판단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도 각각 계산하는 거니까 혼자서 100%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양도 차익이 적을 거기 때문에 그 누진세율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이 전체 금액, 양도 금액, 예를 들어서 양도 금액이 20억이다. 근데 지분이 5대5다. 그러면은 10억으로 계산을 하고 비과세 판단도 각각 비과세 판단합니다. 왜냐면 누구는 거주했고 누구는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 요건 채운 것이냐 안 채운 것이냐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이 각각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부분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비과세 전체가 이제 비과세다라고 했을 때 비과세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할 때는 20억 총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율을 마지막에 곱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계산식은 혼자서 계산하기 힘들다 그러면 국세청 뭐 홈택스나 다양한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해주는 사이트에서 계산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이런 양도소득세를 잘하는 세무사님에게 맡겨서 신고서를 맡겨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대5로 공동명의인 상황이라면
대출 받을 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세금 상담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바는 아니지만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1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때 아마 다른 지분권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금융권, 결국 은행권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주택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주택자가 가질 만한 딱 대표적인 질문을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주택이 2개라면 이런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